아빠, 이 집은 너무 위험해요. 계단이 가파르고 화장실도 미끄럽고 우리 집 옆방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딸 세연의 말에 나는 창가에 머물던 시선을 거두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메웠다. 마뜩한 나의 표정에 딸이 다시 얘기했다. 그럼 다른 데 안으로 좋은 실버타운도 알아봤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그런 곳 월 300만 원이 넘는다며? 제가 보태드릴게요. 아빠 혼자 이러다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것이 지난 달부터 시작된 우리의 대화 패턴이었다. 허리 디스크로 쓰러진 뒤로 자식들은 내가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나야말로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르는 통증, 혼자서는 신발끈조차 묶기 힘든 현실을. 하지만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며 눈치를 보거나 감당하기 힘든 비용의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한 번만 방문해보세요, 아빠. 약속할게요. 딸아이의 애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김만철, 올해 69.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다가 지난해 정년 퇴직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먼저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살고 있다. 딸과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간다. 냉혹한 현실. 여기가 어르신들의 새보금자리가 될 실버힐스입니다. 안내원의 설명이 귓가를 스쳤다. 호텔 같은 로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정돈된 정원까지. 겉보기엔 완벽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라고요? 기본 패키지가 280만 원부터 시작해서 케어 서비스에 따라 3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딸의 표정이 밝아졌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빠. 하지만 내 머릿속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선생님 연금 190만 원. 그나마 모아둔 적금은 허리 수술비로 까먹었다. 자식들에게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보태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아빠, 저희가 도울게요. 오빠랑 매달. 그만해라. 너희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미처 끓이지 못한 커피를 그대로 들이켰다. 부엌 창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흐릿했다. 내 삶의 방향도 그만큼 불분명했다. 우연한 발견.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박 노인은 내 또래로 보였다. 허리 스트레칭을 하며 자연스레 대화가 시작됐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는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그럼 일상생활은 어떻게? 처음엔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꽤 만족스러워요. 노인 임대주택에 살거든요. 노인 임대주택이요?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신 적 없나요? 월세가 18만 원밖에 안 해요. 귀를 의심했다. 18만 원? 실버타운의 15분의 1 가격이라니. 시설은 어떤가요? 깔끔하고 좋아요. 무엇보다 노인을 위한 설계가 돼 있어요. 문턱이 없고 화장실엔 안전바가 있고 비상벨도 설치돼 있어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박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고령자 복지주택을 검색했다. 새로운 희망. 아빠, 진짜예요? 그런 곳이 있다고요? 주말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내가 발견한 정보를 공유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이야. 월 임대료가 15에서 23만 원 수준이래. 아들 기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너무 싸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이라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지. 게다가 노인 특화 설계에 생활관리사까지 배치된대. 딸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했다. 여기 나와요. 진짜네요.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이면 신청 가능해.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충족해. 가족회의가 이어졌다. 처음엔 의구심이 가득했던 자식들도 차츰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직접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나는 인근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하게 됐다. 눈으로 확인한 현실. 복지주택은 외관상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경사로와 넓은 현관이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방문 예약하신 김만철 씨죠? 환영합니다. 담당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다.
여기는 21에서 24제곱미터 약 7평 원룸 구조로 방, 주방,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좁다고 느낄 법도 했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겐 충분한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세심한 설계였다. 모든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비상시 누를 수 있는 응급벨도 침실과 화장실에 있고요. 그녀는 커뮤니티 공간도 보여주었다. 작은 도서관, 운동실, 프로그램실까지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합니다. 식사는 각자 해결하시지만 단지 내 경로식당에서 저렴하게 드실 수도 있어요.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되고 일반 노인분들은 그 다음 순위예요. 희망과 걱정이 교차했다. 내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할까? 결단의 시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이 이어졌다. 자격심사, 면접, 발표까지 2달여 시간이 흘렀다. 축하합니다, 김만철님. 입주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내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는 느낌이었다. 집에서 20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버리기엔 추억이 담겨 있고 가져가기엔 공간이 부족했다. 결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했다. 아빠,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내 선택이다.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새로운 시작. 이사 당일 자식들이 도왔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세보금자리에 정성껏 배치했다. 아빠,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담하고 깔끔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돼 있었다. 무엇보다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고 화장실이 미끄럽지 않아 안심이 됐다.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새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옆집 사는 박정숙이에요. 김만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했다. 적응의 시간.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었다. 낯선 환경, 새 이웃들, 변화된 일상. 하지만 생활관리사 김 씨의 도움이 컸다. 주 2회 방문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선생님, 내일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보세요. 그녀의 권유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교실, 요가, 노래 교실. 시간이 갈수록 일상이 풍요로워졌다. 특히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과 맺은 관계가 소중했다. 퇴직 교사, 전직 간호사, 자영업자였던 분들.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만철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김치찌개 했어요. 박정숙 씨의 초대로 시작된 층간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전통이 되었다.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예상치 못한 위기.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심한 타박상과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다행히 비상벨이 있었다. 버튼을 누르자 10분도 안 돼 관리사무소 직원과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분간 병원에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입원 기간 동안 자식들이 번갈아 방문했고 이웃들도 병문안을 와주었다. 특히 박정숙 씨는 내 집 화초에 물을 주고 우편물을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었다. 혼자 살았다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빨리 도움을 받으셨네요. 의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복지주택의 안전 시스템이 실제로 내 생명을 지켜준 셈이었다. 경제적 안정. 퇴원 후 딸이 방문했다. 아빠,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걱정 마.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됐고 나머지는 내 적금으로 충분해. 사실 복지주택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되었다. 이전엔 관리비, 난방비 등으로
월 50만 원 넘게 지출했지만 지금은 임대료와 관리비 포함해 월 25만 원이면 충분했다. 월 교수 연금 190만 원에서 주거비 25만 원을 제외하면 165만 원이 남았다. 식비, 의료비, 여가 활동비로 충분히 사용하고도 매달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다. 오히려 너희 용돈 줄 수 있겠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경제적 자립이 주는 자신감은 진심이었다. 새로운 가족. 1년이 지나자 주변 이웃들은 마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고 기쁜 일은 함께 축하했다. 우리는 황혼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같은 층 7명이 참여하는 소소한 모임이었지만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 윤 선생님이 안 보이네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런 관심이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되었다. 실제로 한 번은 당뇨 쇼크로 쓰러진 이웃을 발견해 긴급 조치를 취한 적도 있었다. 명절이 되면 각자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하기도 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자식들도 차츰 이런 새로운 확장 가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빠, 여기 친구들이 많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이 관계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었다. 사회 참여와 기여.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평생 교수로 일한 경험을 살려 복지관에서 문학 강좌를 열게 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시를 이해하는 눈이 생겼어요. 수강생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보람을 느꼈다. 은퇴 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회적 가치와 존재감을 다시 찾는 기분이었다. 또한 주민 대표로 선출되어 복지주택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관리사무소와 소통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김 선생님 덕분에 공용 공간에 책장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해요. 작은 변화였지만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기뻤다. 지식 공유. 내 경험을 다른 노인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후주거 선택의 지혜라는 소책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 신청 방법, 준비사항, 생활 팁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처음엔 우리 단지 노인들을 위한 자료였지만 입소문을 타고 주변 노인복지관으로 확산되었다. 김 선생님, 이 책자 덕분에 저도 복지주택에 신청했어요. 감사합니다. 낯선 노인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 경험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노인의 자립적 삶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더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랐다.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정의. 3년째 접어든 복지주택 생활은 나에게 노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져다 주었다. 노후는 단순히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비싼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다. 적절한 지원과 안전망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였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경제력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다. 만철 씨, 오늘도 복지관 가세요? 네, 오전엔 강의하고 오후엔 손주들이 온대요. 일상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자신감과 활력이 느껴졌다. 누군가의 부담이 아닌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었다. 미래를 위한 메시지. 이제 72세가 된 나는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을 통해 깨달은 바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첫째,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다.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고령자 복지주택처럼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주거 옵션이 존재한다. 셋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넷째,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라.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 더 존엄하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라.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노인 부양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대안적 모델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월 18에서 23만 원으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곳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노인에게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나쁘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다른 옵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많은 노인들에게 이곳은 자립과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삶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지. 복지주택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밝았다. 오늘도 나는 내가 선택한 이 삶을 충실히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